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55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뉴저지의 양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예, 우리 미주 한인 우리 세상 매주 하지만 우리 미쿡 정치농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저희들이 여건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 주 만에 뵙게 됐는데 양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죠? 네, 저는 유럽에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했지만 간 김에 그 아름다운 자연도 보느라고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예, 그렇게 세 곳을 갔다 왔어요. 산티아고 이런 네. 데도 갔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안 가고요. 한국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그 유고슬라비아를 아시죠? 아마 알죠. 유고슬라비아로 많이 알고 그 유고슬라비아의 뜻이 남부 슬라브족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렇구나. 예,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되면서 여기도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대부분이 캐톨릭 국가인데 보스니아만 좀 독특하게 모슬렘이 한 35% 그리고 또 캐톨릭 그리고 또 신교 아주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좀 내전도 많이 있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사는 형편도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갖고 있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다.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들이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성지 네, 순례면은 이렇게 옛날에 기독교, 천주교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네, 뜻이 있는 곳, 그런 곳을 가는 거죠. 곳이죠. 요번에 간 곳이 메주고리에라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는 44년 전에 그 캐톨릭에서 그 말하는 성모 마리아가 발현을 했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발현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에요.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언제 뭐 네네. 눈물을 흘리는데 뭐 핏물이 떨어진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행해진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뭐 그런, 여하튼 그래도 그런 곳을 다니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때요? 신앙심이 그쵸. 깊어져요? 예.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거든요. 제가 가 있는 동안도 같이 미사를 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 2천 명 정도 평균 2천 명 음, 정도 되는 신자들 그리고 신부님들도 한 100명 정도 되는 신부님들과 같이 미사를 드려요. 아, 많은 경우 저희가 지향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목표가 세계 평화예요. 그게 음, 굉장히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주 세계 평화에 대한 그런 기도의 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새로 고용한 이 현장을 발로 뛰는 기자, 너구리 기자의 워싱턴 DC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취재 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을 전하는 미국 정치농장의 너구리 기자입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예산안 문제로 정말 치열한 정치 싸움이 벌어지면서 셧다운 사태가 시작됐는데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의회랑 백악관이 예산, 그러니까 돈 문제로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정부 기능은 전부 정지된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고요.
우리 일생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들도 중단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셧다운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이 사태에 대한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 셧다운.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예산안에 의회랑 백악관이 합의를 못하면 일단 급하지 않은 기관부터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돈 문제, 이 자금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백악관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그들의 주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백악관, 즉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건강보험 세금 공제 같은 민생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모든 충돌의 시작점입니다. 백악관이 쓰는 전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거 다 민주당 때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돌려서 여론전을 펼치고요. 둘째, 공무원들 월급을 나중에라도 안 줄 수도 있다고 슬쩍 흘리면서 압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예 이번 기회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예산을 깎아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강력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통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떡하니 이건 급진 좌파 민주당 탓이다 라는 문구를 내건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정부 채널을 직접 활용하다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책임 전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백악관의 이런 거센 공세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그들의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꽤 다각적이에요. 일단 이 싸움의 본질을 건강보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고요.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올린 메시지가 과연 합법적이냐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문을 다시 열기 위해 다 같이 협상하자고 촉구하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핵심 전략이 딱 드러나죠. 복잡한 정치 싸움 대신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료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논쟁의 판을 바꾸려는 거예요. 대중의 공감을 얻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꽤 영리한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날카로운 법적 반격인데요. 1939년에 만들어진 해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법인데 민주당은 백악관이 정부 채널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게 바로 이 법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 싸움이 우리 일상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실질적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요, 생각보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영향 중 하나가 바로 항공 대란입니다. 미국 전역의 공항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슈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항공기 운항이 아예 멈췄었고요.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에서는 관제탑이 텅 비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할리우드 버뱅크 같은 공항에서는 비행기들이 기약 없이 무려 2시간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는 거죠. 승객들의 발이 그대로 묶여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끝이 안 보이는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노력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해결을 위한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정말 극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요, 샤인 의원의 말처럼 물밑에서는 정부를 다시 열기 위해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으려는 초당적인 노력도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역시 연방 공무원들입니다.
당장 월급이 끊기고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이번 셧다운의 목표 자체는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의견이 갈리는 정말 복잡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이 꽉 막힌 교착 상태를 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번 셧다운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워싱턴 DC 너구리 기자님 수고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너구리 기자님이 보도를 해드리고 또 DC에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상 설정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 전하는 내용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들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가 이렇게 폐쇄를 했어요. 양희님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연방 정부에. 예, 이렇게 네. 여권 같은 거 가지고 가셨을 텐데. 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10월 1일 날부터 폐쇄가 시작돼서 아직도 다시 연방정부가 이를 재개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우리 너구리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차가 너무 크고 가장 큰 거는 이 의료 문제예요. 그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근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더 이상 안 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몇백만 명이 이제 의료보험이 없어지게 돼요. 큰일 나죠. 대부분 이 중저소득층이 특히 의료보험이 없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의료비를 낼 수도 없고 뭐 건강 상태가 대부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를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죠. 몇백만 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이 사태. 이거는 무슨 뭐 정책 이념을 떠나서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트럼프 행정부는 우린 모르겠다. 오바마 케어는 무조건 싫어? 하면서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계속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재정 적자도 좀 있고 재정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결국 이 돈을 중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로 쓸 거냐? 아니면 부자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대로 쓸 거냐? 이걸로 팽팽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겁니다. 양희님 좀 요번 이 너구리 기자님의 취재 보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서민들의 삶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할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그냥 내던 사람들의 세금을 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유럽에 제가 방문했던 슬로베니아랑 크로아티아가 GDP가 거의 한 5, 6만 불 되는 꽤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뭐 사회주의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뭐 대학원까지 학비가 공짜고 의료보험도 공짜고 그 대신 세금이 4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내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뭐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막 너무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평화롭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정부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를 더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적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벌이고 있어서 좀 두려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는 게 엄청나요, 한 달에. 제가 30%를 내는데, 제가 내는 돈만 해도
한 800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 달에 그만큼을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회사 전체 내면은 거의 3,000불이 다 되는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음. 보험료로. 하여튼 트럼프 정책은 딱 두 글자로 개새 정책이에요. 개새. 예. 제가 뭐 발음을 다는 하지 않지만 약자는 죽어라. 있는 자, 그러니까요. 강한 자는 우리 편. 뭐 이민자라든가 저소득층은 죽어라. 우린 모르겠다. 니네 봐주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자꾸 어겨가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친민주당계 도시들에 대해서는 연방군을 투입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 연방 판사들이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뭐 무시하면서 계속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오레곤 무슨 뭐 캘리포니아, 시카고, 일리노이주 이런 데는 막 연방군까지 보내고 아니 연방군을 보낼 때는 무슨 위급한 위기 상황이거나 그 주 정부에서 요청했을 때만 가는 건데 그 사람들 얘기가 다 그래요. 아니 여기 위기 상황도 아니고 범죄율도 줄어드는데 왜 자꾸 연방군을 그렇게 투입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의원인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여성 의원 아세요? 그 전에 찐 공화당이었어요. 찐 네. 공화당이었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민주당 여성 의원들 뭐, 스토킹처럼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문 앞에서 욕짓거리 해대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성 중에서 강성, 그 평판이 나 있는데, 이번에 연방 정부 폐쇄되면서 자기는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당장 자기 자신이 이게 오바마 케어가 됐든 무슨 ACA가 됐든 당장 자기가 보험비를 너무나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공화당 안에 같이 갈 수 없다. 공화당 정책에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예. 그 극성 맞고 찐 공화당이고 강성이었던 이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아주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고. 근데 요번만이 아니에요. 지난 한 달 전에도 그 앱스틴 파일 공개하라고 한 거 있죠? 그 네. 앱스틴이나 유명인사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랬던 서바이벌들, 그 생존 여성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할 때도 머저리 그린이 요런 문제만큼은 나도 공화당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여성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오래 살다 볼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그래도 정도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전에. 그냥 꽉 맥힌 외골수였거든요, 그전에. 지금까지 계속 그 한 5, 6년간 계속 그렇게만 보아왔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 트럼프의 정책은 현재 개새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 제임스 커미 옛 FBI 국장을 트럼프가 법무장관 통해가지고 팸 반디 법무장관 통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라고 해서 지금 오늘도 법정에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 전에 그 첫 번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코미가 트럼프 진영이 어떤 러시아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뭐 증언을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걸 빌미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한참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걸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일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옛날에 미국 역사가 몇백 년 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된 승자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FBI 수사국장을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가가지고 작사를 내는 게 꼭 윤석열이 옛날 조국 법무장관 탈탈 털어가지고 끝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것이 미국엔 없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되면은 한 정권 잃고 다음 정권 가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서로 피해 복수가 계속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미국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정말 미국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팬 번디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연방 법무장관. 그러면은 뭐 FBI 법무부 판결 수사 디파트먼트 저스티스인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정말 이 미국의 법 질서가 잘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는 수장이잖아요. 팬 반디가. 근데 청문회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가관이에요, 가관.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무조건 대답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어제는 연방 상원의원이 제임스 커미 기소하기 전에 팬 반디하고 트럼프하고 몇몇 내각들이 밥 먹어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임스 커미 그 다음 날 기소하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들 어제 저녁에 먹은 거 이거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뭐 하면 되잖아요. 아 그 사진 참 이쁘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리고 아주 요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제 약간 소화가 안 될 정도예요. 캐시 파텔 FBI 국장도 청문회에서 하는 태도가 예스 노 분명하게 물어보는 일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했다가 꼬투리 잡힐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딴 얘기 돌아요. 그냥 너무나 극명하게 대답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거를. 국민들의 알 권리 같은 건 지금 없는 거죠. 이 청문회가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으로부터 답답하게 이렇게 지금 변해버렸어요, 미국 정부에. 그래서 연방 판사, 퇴직한 연방 판사는 어제 그 펜반디와 연방 상원의원의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저게 어떻게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이냐. 저거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하는 짓이나 똑같다. 그것밖에 안 된다, 수준이.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 여러분 보시면 그저 변명 일관이고 조금만 불리하면 모르쇠고 노고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조롱까지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답답한 미국 상황이었어요. 자, 한국의 청문회는 어떤지 우리 양희님이 한번 요약해 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염소재 씨 말씀 들으면서 와, 정말 대한민국하고 똑같구나.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이라는 사람들이며, 군인이며, 국방장관이며, 뭐, 저기 특히 검사, 대법관이며, 그, 검사들 네, 있잖아요. 띠지 검사들, 잃어버린 검사. 네, 그 자식 그거. 그 뻔뻔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치 아, 특별한 것처럼, 자기네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닌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 너무 똑같다고 느껴져요. 예, 그 검사들이 범죄도 잡고 사회의 법기강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죠. 그런 것 때문에 권력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오랫동안 갖다 보니까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권력을 오래 잡으면 썩어버리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렇죠. 무신 정권 뭐 이런 거, 내 역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뭐 환관 정권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어떤 특수계층이 정권을 갖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권을 못 갖게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을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부패가 되잖아요. 한국의 그렇죠. 검사가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이 검사들이 사실은 그런 띠치도 잊어버리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면서 자기들 검사들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주 명수사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해. 띠지 관리도 못하고 기록도 누락된 그러니까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서도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리고 그 또 죄인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잡아서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는 알려졌으면 자신들도 이 검찰청이 해체될 때 어떤 문제점도 있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의견도 있을 때는 그 전에 너무나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말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잘못은 사과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 잘못됐다든가 그러고 나서 집단 행동을 하든지 뭐 이건 좀 걱정된다, 우려된다, 뭐 의사표명을 한다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한 건 너무 잘못했잖아요. 어떤 권력자의 수사는 하지도 않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 뭐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뭐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서 자기들이 조직이 약간 약해지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집단 행동을 하고 의사표명을 하니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미국에 지금 미국도 어떻게
어떻게 한국 그거랑 똑같아지는가 뭐 그거 또 생각을 미국도 하니까 계엄을 트럼프가 만약이라도 자기가 재선을 못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지금 각 지역별로 도시별로 약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잡게 되지 못하면 아마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까. 좀 아주 예 겁나요. 심각합니다. 지금 자체도 연방군을 자꾸 법을 어겨가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선을 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들 중에서요.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트럼프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은 바로 이러한 지금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라고. 그리고 한쪽에로만 귀를 기울여서 그냥 자기 종교적인 신념, 이념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현실을 생각도 안 하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뭐 표현을 한다든가 표를 행사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정말 안 좋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미국 정치농장은 바로 그러한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450호와 미국 정치농장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막 정말 살 떨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날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모두 다. 양희님 수고하셨고요. 보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